네, 안녕하세요.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죠. 국세청 직권 감정평가 사업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상속증여 받으실 때 옛날처럼 우리는 아파트도 아니고 매매 사료도 없고 아파트를 하더라도 매매 사례가 특정 기간 동안 존재하지 않아서 공시가격으로 해도 문제 없지 않을까? 라는 취지로 기준시가로 세금 신고 들어가시면 큰일 나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요즘에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다른 세무사님들 글이나 영상을 좀 보시고 이제는 기준시가를 신고하지 않고 감정평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여전히 기준시가로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 기준시가 신고의 위험성과 국세청 직권감정평가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거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좀 정리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국세청 직권 감정평가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옛날부터 진행됐던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저희 재산평가 대원칙 3가지 아시나요? 1순위는 감정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감정평가는 어디까지나 납세자가 감정평가 법인에게 수수료를 내고, 그러니까 납세 협력 비용을 지출을 하고 받아왔을 때는 그걸 1순위로 인정해주는 거지만 그게 꼭 강제 의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납세자님이 나는 감정평가 굳이 안 받을래 라고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순위는 유사사례 매매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 가격의 기준점이 있어서 그 특정 평가 기간 동안에 요건에 충족한 유사사례 매매 가격이 존재하면은 그걸 적용하고,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3순위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하죠. 이제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라는 방법을 쓸 수가 있어서 매매 사례가 존재하기가 매우 어려운 주택, 비거주용 부동산, 토지 이런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굳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받아가지 않았으면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가격, 기준시가는 되게 낮잖아요. 일반 시세보다 거의 절반에서 70% 정도의 수준 내에 형성되고 있는 게 기준시가의 시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수십 년 동안 쭉 해오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2020년도 1월 31일 날 저희 업계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보도자료가 하나 배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꼬마 빌딩 등 감정평가 사업 시행 안내라는 공고문이었어요. 법적 개정을 통해서 19년도 2월 이후에 상속 증여가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굳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자비로, 수수료는 꼭 납세자만 지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국세청이 예산을 따와가지고 그 예산으로 직접 감정평가를 수행을 하고 그 수행된 가격으로 적정 가격이 나오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결받아가지고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라는, 그렇게 사업이 시작이 됐던 거였어요. 그렇게 시행이 된 지도 5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1년 예산 배정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20년도 기준의 직권감정평가 대상은 그때만 하더라도 비거주용 부동산, 그러니까 꼬마상가 말하는 거예요. 꼬마상가? 꼬마빌딩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아니면 일반 토지 이렇게 돼 있었고, 그때만 해도 되게 친절하게 국세청에서는 오피스텔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용 건물은 또 제외해준다. 그러니까 직권감정평가 안 한다고 해서 굉장히 협소한 범위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시세는 1, 200억짜리 꼬마 빌딩인데 공시가격은 3, 40억밖에 안 하는 경우도 되게 강남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잡으려고 시행을 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직권감정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지만 우리 업계에서 또는 납세자님이 정말 피부로 체감할 만큼의 이슈는 아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는 기준시가를 신고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국세청에서 자부담하는 직권감정평가 사업이 시작을 했다. 요 내용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액 꼬마 빌딩이랑 나대지만 해당했기 때문에 아파트랑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은 아예 해당하지도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한번 획기적으로 확 변화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보도 참고자를 가져왔는데요. 보도 시점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바로 역사적인 날이죠. 작년 개업날이죠. 개업날. 비상개업. 그때 개업은 밤 11시인가였잖아요.
근데 우리 업계 세무사님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참 한나절 전 12시간 전부터 계엄령이 발동돼가지고 다들 깜짝 놀란 보도 참고 자료가 바로 요겁니다.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세요. 보도 시점 12월 3일 12시 배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감정평가 원래도 있었지만 확대가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확대가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 전까지만 해도 물론 점점 예산이 증액되는 추세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나 일반 주택 같은 건 거의 건드리는 사례가 없었거든요. 갑자기 제목부터 감정평가 대상이 확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현행상으로는 신고가액이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이 낮거나 차액 비용, 그러니까 공시가격이랑 탁상감정이라고 하죠. 추정시가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를 산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거 말이 안 돼요. 실제로는 이 기준을 전혀 쓰지 않고 직관적으로 특정 이상 가액에 대해서 구세청 내부적으로 이제 그 직권감정 대상을 선정하고 있었지만 하여간 공식적으로 이랬다라는 건데 더 큰 문제는 바로 2번 꼭지예요. 2번 꼭지. 이제 직권감정 대상 추가에 주거용 부동산이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작년 11월 3일 날. 그러니까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진짜 계엄이 아닐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왜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나인원 한남이라든지 아크로서울 포레스트처럼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면적도 엄청 크다 보니까 매매 사례가 잘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도 종종 많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뭐 청담동에 있는 고급 빌라라든지 그런 경우는 시가 자체는 높지만 뭐 매매 사례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럴 때는 대부분 이렇게 신고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갔던 부분들이 이제는 원천 차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했던 부분이 바로 요 주거용 부동산이 직권감정 대상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 빌딩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25년도부터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한 번 더 개정이 돼요. 어떻게 개정이 되냐 하면 이건 날짜 보면 25년 4월 24일 날이죠. 이때 이제 국세청에서 자랑스럽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터무니없게 낮게 신고한 상속증의 고가주택 확대된 감정평가로 바로잡아 이러면서 국세청은 20년도부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올해는 예산도 엄청 늘렸고 꼬마 빌딩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주택까지도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왜냐면 이런 감정평가 확대 사업은 법이나 시행령 안 고쳐도 되거든요. 근데 되게 국세청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감정평가 수수료를 어느 정도 자기들이 예산 가져와서 어느 정도 부담을 소액만 하고 나서 이제 부과를 했을 때 과세실익이 얼마큼 높아지냐면 원래는 신고가액,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신고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24년도 기준으로 볼까요? 1조만큼 세금 신고가 거친 거야. 근데 감정평가들을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1.9조 원이 됐대요. 그러니까 9천억 원이 증가를 한 거예요. 45억을 들여서 9천억 원을 부과할 수 있으면 어떤 바보가 이걸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이거에 맛을 들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감정평가를 직권으로 한다는 부분들이 점점 납세자한테 양성화될수록 납세자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오는 비율이 늘어날 테니까 과세 행정에도 좀 더 합리화를 기대하는 취지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는 추가적으로 또 어떤 보도자료가 나왔냐 한다면 이번에는 되게 자랑하는 주신 거예요. 국세청 감정평가로 이제는 바로 잡았고 이게 새로운 트렌드로 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자신감 있게 예산도 더 많이 확대할 거고 더 많이 할 거니까 너희 최근 추진당하기 싫으면 알아서 가져와 라는 부분들을 이제 되게 자랑하게 되는 영역에 이르게 되었다. 되게 좀 씁쓸한 면이 있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하여간 이렇게 점점 감정평가 직권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직권감정평가 사업의 연역을 좀 살펴보게 되면 20년도에는 직권감정평가 사업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주거용 주택, 그러니까 주택과 주거용 부동산은 대상은 아니었다. 근데 그러다가 24년 2월부터 주거용 부동산이 감정평가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5년도에는 그동안의 예산이 1년에 45억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2배가 확 늘어서 96억이 배정이 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기준점이 되는 가액 기준을 내부적으로 확 낮췄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공시가격 20억, 25억 정도 이상이 되어야 직권감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기준시가가 15억 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5억 이상만 되면 웬만하면은 직권감정평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억 이상짜리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훨씬 더 엄격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까 보도자료는 언제 나왔죠? 4월 달에 나왔죠. 6월 11일 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한 번 또 개정됩니다. 더 개정돼서 어떤 내용을 담게 됐냐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 비거주용 부동산, 토지, 이 가나다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이 가는 24년 12월 달에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근데 그러다가 25년 6월 달부터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냐면 라라고 해서 하나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까지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는 분양권 그리고 입주권에 대한 부분까지도 직권평가 대상 영역으로 다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평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직접 할게. 그래, 안 가져오는 거 존중해. 납세자가 뭐 세금 신고 잘못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1순위 감정평가로 다 돌릴 거야 라는 게 아예 내부 훈령으로서 관련 규정까지도 완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점점 남아있는 구멍들을 꼼꼼히 채우고 있는 현실이다 라는 부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